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3기 B조 김동인, 김대훈, 김용태, 류동희, 황준석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동인입니다. 저희 조는 전쟁의 기술 19장 포위하여 압박하라, 20장 책략으로 상대의 힘을 약화시킨 후 공격하라, 21장 협상 중에도 진격을 멈추지 마라, 총 3가지 장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협상은 말보다 구조다. 2장 포위하여 압박하라. 3장 소모전, 책략전. 4장 협상 중에도 진격을 멈추지 마라. 5장 리더의 협상 프레임워크. 6장 사례 분석, 협상 성공과 실패 사례 비교. 7장 요약 및 결론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1장 협상은 말보다 구조다입니다. 말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구조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즉흥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의 승패를 가르는 건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구조의 힘입니다. 말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구조는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즉, 협상은 테이블 위의 언변이 아니라 테이블 밖에서 미리 준비된 구조의 싸움입니다. 협상은 시작되기 전 이미 절반이 끝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협상은 감정, 정보, 권한, 준비의 벽에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말솜씨로 풀려 하지만 실제로는 말만으로는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감정의 소용돌이. 즉흥적인 언변은 감정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권한 구조 무시. 실제 결정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설득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부족. 말 중심의 접근은 즉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략이 없습니다. 결국 말은 순간의 도구일 뿐 구조가 없이는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은 힘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진짜 협상가는 말을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협상의 구조를 먼저 설계합니다. 즉, 누가 어떻게 판을 짰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협상에서 먼저 장악해야 하는 5가지 구조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제, 어떤 문제를 먼저 다루느냐. 두 번째 시간, 누가 시간 압박을 주도하느냐. 세 번째 정보, 누가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느냐. 네 번째 권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5번째 마지막으로 대안입니다. 대안이 명확할수록 협상에서 감정적 흔들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를 미리 설계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협상의 주도권을 줍니다. 결국 협상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2장 포위하여 압박하라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공포감은 상대를 도망갈 구멍이 없이 완전히 포위하게 하여 그들의 심리적 저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사람은 언제나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이성적 판단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끝없이 압박하여 희망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리적 포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전략적 포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선택권을 잃고 이미 패배했다고 스스로 믿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포위란 적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속에 도망칠 곳이 없다는 공포를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은 민심으로, 모세는 신앙으로, 마호메트는 전략적인 후퇴로, 폰 레토포르베크는 유령 같은 기동으로, 나폴레옹은 속도로, 알렉산더는 기만으로 각자의 포위전을 완성하였습니다. 대안 없는 공포의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줄루족의 포위 전술입니다. 영국군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믿고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을 침략했지만 줄루족은 그들의 전통 전술인 소의 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은 좌우 양날개가 적을 감싸며 중앙이 밀고 들어오는 3면의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포위 작전으로 테러를 잃고 공포에 휩싸여 무질서하게 붕괴하였고 1,400명 이상이 전멸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심리적 포위가 물리적 포위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포는 총보다 빠르게 군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존 디 록펠러의 경제적인 포위전입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닌 비즈니스 세계의 포위전 사례입니다.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는 경쟁사를 단순히 가격으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송로와 철도 계약을 장악하여 경쟁사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전투가 아니라 경제적 포위를 한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점점 숨통이 막히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록펠러는 물리적 무기 대신에 탈출구를 봉쇄하는 전략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심리적 압박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IT의 노예 해방 지도자 투생 루베르티르의 사례입니다. 그의 군대는 프랑스 군보다 훨씬 약했지만 어디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유령 같은 전술을 이용하여 적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프랑스군은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항상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었고 결국 스스로 붕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포위전의 힘입니다. 적을 공격하지 않고도 공포 속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포위 전략은 조직, 협상,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의 도망로를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을 가진 포위의 기술입니다. 건축에서의 포위와 압박 전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가 협상, 대체 옵션을 동시에 제시하여 선택의 폭을 좁히는 방법입니다. 동일 품목에 대하여 기본안, 표준안, 고급안 같이 3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발주처는 단순 깎아달라는 말 대신에 한정된 옵션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내가 원하는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 입찰 관리입니다. 동시에 제한하여 시간과 심리적 압박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수의 하해 업체에게 동일한 스펙의 견적을 제출 기한을 짧게 잡고 동시에 비교 제시하여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주처가 견적에 대한 빠른 비교 판단을 할 수 있고 견적 업체 간의 경쟁 구도 형성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포위입니다. 마일스톤과 연쇄적 데드라인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설계 허가, 자재 납품 등 주요 마일스톤을 짧은 간격으로 쪼개 나누어 상대의 지속적 결정을 요구하면 상대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어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감소하고 지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3장 전면전은 피하되 상대 자원을 갉아먹는 방식인 소모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은 정면 승부가 아닌 자원 관리에 달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공격의 경제성입니다. 즉, 소송과 같은 막대한 비용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의 시간, 인력, 심리적 에너지 같은 간접 자원을 갉아먹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원 소모 유도를 위한 4가지 행동 방식입니다. 먼저 야금야금 소모전. 대규모 클레임 대신 작고 연속적인 이슈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처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만들어 피로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 소모전 유도 공격. 경쟁사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낭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가 지친 순간 최소의 힘으로 결정타를 가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동요 유발. 협상에서 예측 불가한 행동이나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상대방의 감정적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협상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표적 회피 및 잠복입니다. 민원이나 분쟁 시 감정적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핵심 인사는 뒤로 물러나 상대방의 공격 자원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싸우는가가 아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상대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소모시키는지가 중요한 방법의 소모전입니다. 이번에는 책략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책략의 핵심 원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안 준비. 상황 변화에 즉각 전환 가능한 최소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준비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한 가지 계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도 확보, 스스로 시간, 공간, 행동의 여지를 남겨 결정적인 순간의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딜레마 제공, 상대가 어느 쪽을 택해도 상당한 손해나 위험이 따르는 선택을 강요하여 의사결정의 마비를 유도합니다. 네 번째, 무질서 창조와 결정창 선점, 상대방의 시스템에 무질서를 만들어 의사결정 비용을 급등시킨 후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함 유지입니다. 계획의 과부하를 피하고 핵심 2개에서 3개 정도의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이를 건설 현장의 책략 접근에 대한 내용에 반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조달 리드 타입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중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공, 검수, 운수부터 해소하고 대규모 투입 대신 단계적인 투입으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두 번째, 협상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프레임 전환 문구를 사용하여 딜레마를 제공하고 회의 방식이나 장소를 변경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및 품질 관리입니다. 사고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의 전조 신호를 기반으로 사전에 개입하고 품질 문제의 복잡한 원인 분석 대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한 건만 집중하여 해결합니다. 책략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넘어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고도의 시적 활동입니다. 성공적인 책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4장. 협상 중에도 진격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신뢰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협상에서의 신뢰는 하나의 거래와 같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믿고 헌신하면 오히려 그게 약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속을 다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필리포스는 협상도 결국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상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략 싸움입니다.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상대는 선량하지 않다, 언제든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트럼프가 관세 협상 중 말을 바꾸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하는 모습, 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재협상을 시도한 사례는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상은 테이블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밖에서도 항상 압박을 유지하고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자마자 전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협상을 일부러 질질 끌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뒤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미군은 이미 자신들이 차지했던 유리한 전장의 위치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예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는 항복했고 샤를 드골은 영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는 거의 승산이 없었지만 자신이 프랑스를 구할 인물임을 강하게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배짱 있게 타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며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이를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 인허가 협상 중이라도 설계자와 시공사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고 시공 중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공사를 멈추지 말고 민원인을 설득하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협상에서도 프로젝트에서도 전진을 멈추는 순간 주도권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협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를 분석해야 하며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은 언제든지 결렬될 수 있고 협상 중에도 계속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은 전쟁입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선한 얼굴로 마주 앉아 지금 당장은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서로에게 이득인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각자의 이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인계되어 하자보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우리는 매 순간 방심하지 않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5장 리더의 협상 프레임워크입니다. 협상의 4대 축에는 베트나, 정보 우위, 시간 압박, 심리 설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트나는 협상된 합의에 대한 최선의 대안, 즉 내가 물러설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뜻합니다. 실전에서는 협상 전 반드시 대안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하고 대안이 명확할수록 협상에서의 감정적 흔들림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정보 우위는 협상은 정보의 비대칭 싸움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사전에 상대의 목표, 예산, 결정권자, 약점을 파악하고 상대보다 상세한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면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압박입니다. 협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누가 시계를 쥐고 있느냐입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일정 병행 진행 등으로 상대의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일정 포위를 통해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설계입니다. 협상은 논리가 아니라 심리의 설계입니다. 상대의 두려움, 욕구, 명분을 이용한 구조 설계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딜레마를 제공하여 스스로 우리 쪽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건설 영업 및 현장 협의 시 협상 준비 전략에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상황 분석. 미리 주요 이해 관계자를 파악하고 발주처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 설정. 목표한 금액과 양보 한계선을 설정하여 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자료 준비. 단가 비교표, 일정표, 리스크 분석표 등 다양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정보 우위를 확보합니다. 네 번째 시간 전략. 계약 및 납기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을 짚고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진격 유지. 확정된 사항을 바로 실행시키면서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충실히 행하면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장 사례 분석, 협상 성공과 실패 사례 비교입니다. 단순 양보형 협상과 구조적 유도 협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양보형 협상은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단기 타결을 위해 조건을 즉시 완화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양보를 약점이라고 인식하고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 보면 현장 협의 중 자재 납기 지연 문제 발생할 때 시공사가 별 조건 없이 협의 없이 경기 영장만 수행한 경우 추후 발주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 없는 양보는 갈등을 줄이지 못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적 유도형 협상입니다. 상대를 직접 설득하지 않고 선택지를 구조화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며 외부 선택지를 차단하여 자발적인 수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 보면 도장업체 단가 협상 시에 견적을 여러 군데에 동시에 입찰하여 제출 기한을 짧게 하면 하도급 업체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며 서로 단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주처는 경제성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단순 설득이 아닌 구조적 프레임을 조성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압박과 설득의 균형, 심리적 포유의 리더십입니다. 먼저 과도한 압박의 한계입니다. 상대의 자율성이 완전히 차단되면 심리적 저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반발, 협상 결렬,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 보면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 상황에서 발주처가 만약 협의도 하지 않고 그럼 철수하라는 식의 과도한 압박을 하면 실제 철수로 인하여 서로 손실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포위와 선택권 부여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압박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과 생각이 들도록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에서 보면 여러 가지 A, B, C안 같이 여러 가지 비교 견적을 발주처에 제시하면서 마치 선택권을 발주처에 주어 자발적 결정이라 느끼게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안을 유리하게 미리 설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 발표의 요약 및 결론입니다. 협상은 설득이 아니라 설계의 기술입니다.
협상은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협상은 감정의 대결이 아니라 심리와 정보의 전쟁입니다. 상대의 선택지를 제안하고 미리 프레임을 설계해야 합니다. 포위 전략으로 상대의 통로를 차단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스스로 판단력을 잃고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어야 하며, 책략전으로 단순한 공격보다 상대가 본인의 힘을 스스로 소진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결국에는 구조를 설계한 자가 이깁니다. 시간의 압박, 정보의 비대칭성,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구조적 무기를 미리 준비하여 협상에서 이겨야 합니다. 협상 중에도 진격을 멈추지 않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에서 감정으로 싸우는 자는 흔들리고 질 수 있지만, 구조를 짠 자는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